저희가 선정도를 그릴 때, 두 개의 변수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연비랑 뭐 배기량을 하거나, 연비랑 마력을 하거나, 연비랑 실린더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두 가지 변수만 봤는데, 선정도 하나에 여러 개의 변수들을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에요. 어, 그래서 그 어떤 거를 해볼 거냐면 일단 기본적인 산정도는 연비를 y축에다 놓을 거고요. 배기량, 디스플레이스먼트를 x축으로 놓을 거예요. 이런 산정도를 그려보는데 이런 산정도를 그려보는데 여기다가 표시할 수 있는 거 추가로 산정도 이외에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카테고리가 있다 그러면 카테고리들을 색상으로 입히면 되잖아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카테고리가 아마도 오리진일 거예요, 오리진. 음. 아마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리진이 그 자동차 생산 지역이 그 여러 군데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국가별로 나와 있진 않아요. 예. 아마 그 뭐 유럽, 미국, 그리고 일본 이렇게만 있을 거예요. 이게 1970년대 자료여서 뭐 유럽 쪽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영국, 독일, 뭐 이탈리아, 프랑스 뭐 이렇게 많고 요즘은 좀 많이 그 자동차 회사들이 통폐합이 합병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많이 줄긴 했는데 대부분의 독일 자동차들이 좀 많을 거고 뭐 스웨덴 쪽에 근데 스웨덴 거기도 중국이 그 일대주주죠. 뭐 아무튼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서는 1970년대에는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이 거의 유일했죠. 미국에 수출을 하는 게 우리나라는 나중이었었고 그래서 그 조사된 지역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이 산정도에다가 추가로 지역이나 어, 오리진이죠. 네. 어, 그 다음에 또 표시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실린더 개수가 1, 2, 3, 4, 5, 6이었었잖아요. 이 1도 없었죠. 3, 4, 5, 6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린더 개수도 일종의 카테고리로 볼 수가 있겠죠. 실린더 개수. 자, 이 두 개의 변수를 추가로 더 우리가, 죄송합니다. 네. 이 두 개의 변수를 선정도와 함께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지역과 실린더 개수를 선점도에 함께 시각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죠? 하나는 색깔로 표시하면 될 것 같고요. 실린더 개수는 3, 4, 5, 6이니까 점의 크기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모양으로 하셔도 되고, 그죠? 3, 4, 5, 6을 어떤 뭐 동그라미, 네모 뭐 이런 모양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이즈로 해도 되겠죠. 네. 그러면 하나의 그래프 안에 네 개의 변수를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스캐터. 데이터 프레임은 MPG. X축은 displacement. 그다음에 Y축은 MPG. 그다음에 지역을 색깔로 하기로 했으니까 휴를 오리진. 컬럼 이름도 써주시는 거죠. 스타일이 아마 모양이었을 거예요. 그죠? 일단은 스타일이 먹는지 볼까요? 스타일을 사이즈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plt.show. 음. 사이즈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사이즈가 아니라 실린더스죠. 실린더스. 음. 가능하죠. 그렇죠? 색깔들은 미국, 일본, 유럽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X 표시, 사각형, 더하기, 그리고 마름모가 각각 3, 4, 5, 6, 8이라고 하는
실린더 개수들을 의미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3, 4, 5, 6, 8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 카테고리 변수처럼 취급을 해서 인트 타입이긴 하지만 카테고리 타입으로 취급을 해서 그 모양을 바꿔가는 형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방법은 마커의 크기를 바꿔버리는 방법도 있죠. 그게 사이즈. 점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실린더 개수가 작은 거, 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실린더의 개수가 많은 거. 요것도 시각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인터랙티브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3개짜리인지 4개짜리인지 뭐 6개짜리인지 8개짜리인지가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지만 뭐 6개랑 8개가 좀 구분이 좀 쉽진 않잖아요. 그래프 안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뭐 이것도 나쁜 시각화는 아닌 것 같아요.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4개의 변수를 알 수가 있죠. 우리 플라틀리도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플라틀리는 요거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우스 올리면서 그 좌표들을 다 알 수가 있죠. 그죠? 플라틀리 사용해 볼까요? 우리 임포트를 했으니까. 피겨 객체를 만들고요. 플라틀리 익스프레스에서 스캐터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파라미터 이름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MPG. X는 여기도 똑같죠. X는 뭘로 하시면 되냐면 dis, place, mount. 그리고 Y는 MPG. 그리고 피규어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그 카테고리 변수들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점들만 이렇게 표시한 그런 거죠. 자, 여기에다가 색깔을 넣겠다. 색깔을 넣겠다는 C본에서는 hue였지만 여기서는 컬러예요. 컬러. 그래서 컬러를 오리진으로 하겠다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여기서도 3가지 색깔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위쪽처럼 반비례하는 그런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게 명확하게 안 보이고 약간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이거는 X축의 크기하고 Y축의 크기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는 크기 조절하시면 돼요. 크기 조절하시면 되고. 자, 위쪽처럼 위쪽이랑 똑같이 그 어떤 변수에 따라서 카테고리 변수에 따라서 마커의 크기를 바꾸시겠다라고 하시면 그게 뭐냐면 여기서도 사이즈라고 되어 있어요. 스타일 대신에 심볼은 그 아까 S, 여기서는 뭐였나요? 여기서는 스타일이었죠, 스타일. 실본에서는 스타일에 해당하는 게 그게 그 플라트리에서는 심볼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예요. 여기를 실린더즈라고 하면 비슷하게 그려주죠. 그죠? 뭐 여기도 뭐 동그라미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네모가 있고 뭐 그렇게 마름모가 있고 뭐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8개짜리, 미국의 4개짜리 뭐 이런 식으로 심볼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크기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 이렇게 크기로 바꿀 수도 있죠. 근데 점의 크기가 너무 그죠?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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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근데 뭐 좋은 점은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요거는 실린더 3개짜리 그리고 오리진은 1번 뭐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쪽은 실린더 8개짜리. 예. 여기는 실린더 6개짜리. 요게 6개짜리 동그라미고 여기 있는 게 8개짜리 동그라미입니다. 그죠? 가로 세로 비율이 너무 좀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면 연비의 단위는 5에서 50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배기량의 단위는 50에서 450까지여서 요 비율 유지하느라 여기가 이렇게 보여진 거고요. 저거 바꾸실 수 있으세요. 요거 그 파라미터 찾아보면은요. 뭐 있겠죠? 가로라고 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인데스 800? 가로 길이가 줄어들었죠. 어,
가로 길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요거보다 살짝 크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하이트. 그럼 하이트. 요게 높이란 뜻이죠. 높이. 네. 요 크기. 피겨의 하이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겨를 그릴 때 여기 피겨의 가로 길이를 800 픽셀이란 뜻이고요. 피겨의 그 세로 길이를 600 픽셀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요거랑 좀 많이 비슷해진 듯합니다. 요거랑 좀 많이 비슷한 듯하고요. 그 다음에 점들이 너무 커요. 그죠? 너무 커서 저거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맥스 사이즈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어요. 여기를 10 정도로 바꾸면 음? 아, 맥스 사이즈가 아니었구나. 사이즈 맥스. 네, 변수 이름 틀리니까 안 되죠. 사이즈 맥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사이즈들을 사용할 때 가장 큰 거는 10까지만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를 숫자를 키워주면 아까랑 비슷하죠. 그죠? 20으로 했더니 아까 처음에 보였던 점들의 크기랑 비슷해지고요. 15 정도로 하면 그나마 여기 작은 거랑 큰 거랑 살짝 좀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요 숫자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작은 점하고 큰 점하고 그러니까 그 큰 점의 크기의 최대값을 12로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줄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하면 여기랑 좀 비슷하게 보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음의 상관관계 우선 MPG와 배기량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자동차들은 이쪽에 많죠. 이쪽에 미국 자동차들이 많고 일본 자동차들은 이쪽에. 그러니까 일본과 유럽은 전부 다 이쪽에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미국 자동차들은 배기량 여기 파란색이 이쪽에도 섞여 있어요. 그죠? 파란색이 이쪽에도 섞여 있어서 배기량이 작은 자동차부터 배기량이 굉장히 큰 자동차까지 조사가 되어져 있고요. 조사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일본과 유럽은 대부분 배기량이 200보다 작은 녀석들이에요.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죠. 여기 선이 여기 200이잖아요. 200보다 배기량이 큰 녀석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들에 비해서 좀 작은 자동차들만 있는 거죠. 배기량이 크면 클수록 자동차가 커지는 거니까 미국이야. 땅덩이도 넓고 자기네 나라에서 석유도 나오고 석유값이 워낙 싸니까 요즘은 또 아니겠지만 예. 그래서 큰 자동차 만들고 그 뭐 연비 신경 안 쓰고 몰고 다녀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그죠? 아무래도 미국에 비해서는 작을 거고 그죠? 작은 자동차들이 유리할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플라툴리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그 이 점의 크기로 대략적인 것들만 알 수가 있지만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여기는 실린더 4개짜리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실린더가 3개짜리다. 그리고 여기는 실린더가 6개짜리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면 여기는 실린더가 8개짜리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크고 작은 점들을 표현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그 크기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게 몇 개짜리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인터랙티브 그래프의 장점인 거죠. 이게. 몇 가지 그 사용하지 않았었던 그런 파라미터들도 좀 알려드렸습니다. 네. 요거 피겨의 가로 크기, 피겨의 세로 크기. 이거는 요 사이즈를 사용할 때 최대 크기를 얼마까지로 할 거냐. 네,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3점도는 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3점도 위에서 두 번째가 뭐예요? 빈도수 막대 그래프죠. 빈도수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실린더, 오리진, 모델 이어 뭐 이렇게. 그럼 이런 것들 우리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빈도수 막대 그래프.
변수들 중에서 실린더도 빈도수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mpg.cylinders 빈도수 찾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value count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value count의 기본은요. 이 값들, 개수, 이 값들의 내림차 순으로 정렬해 주는 게 기본값입니다. 이게 기본값이고요. 그래서 실린더 4개짜리가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실린더 4개짜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실린더 8개짜리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6개, 3개, 5개 이런 순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실린더의 개수가 홀수인 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의 그런 자동차들이고요. 4기통, 6기통, 8기통 뭐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 막대 그래프로 그리실 때 어떻게 그리시면 돼요? 간단하게 카운트 플롯 하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SNS, 카운트 플롯.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MPG 이렇게 주고요. X축으로 할 거냐, Y축으로 할 거냐,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X축을 실린더스.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하죠. 세로막대 그래프로 그리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막대 그래프로 그리시고 싶으시면 여기를 Y축으로 바꾸시면 돼요. Y축.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3하고 5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그 다음에 4개짜리가 제일 많구나. 그 다음은 6하고 8은 비슷비슷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이 지역이었나요? 지역? 자, 지역도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지역이 mpg의 변수 이름이 origin이었었고요. 여기 value count 이렇게 보시면 미국, 일본, 유럽 순서네요. 그리고 일본과 유럽은 거의 개수가 뭐 9개밖에 차이가 안 나고 미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에서 조사한 자동차다 보니까 그죠? 네. 요것도 간단하게 카운트 플롯으로 끝내면 되죠. 데이터 프레임 MPG고요. 이번에는 Y축에다가 갖다 놓을까요? 오리진을. 네,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시게 되면 가로막대가 나오죠. 이렇게 가로막대가 나올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제일 많다. 그 다음에 일본이고 그 다음에 유럽이다. 어, 이런 걸 알죠. 여기가 거의 60% 이상인 것 같죠. 여기가 뭐 나머지 한 20%씩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연도였었죠. 우리가 MPG가 카테고리로 할 만한 거는 셀린더하고요, 모델 이어하고요, 오리진 요거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이 모델 이어입니다. 모델 이어. 변수 이름은 모델 이어라고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value count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연도는 꽤 많군요. 어, 이게 내림차 이렇게 값들의 카운트의 내림차 순으로 정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 연도는 70년, 71년, 72년, 뭐 73년, 74년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대략 70년대랑 80년대들인 것 같이 보여요. 그죠? 네, 그렇게 보이고 어, 이거 정렬할 수도 있어요. 솔트 인덱스가 되던가? 네. 네. 이거는 그 결과를 어떻게 하겠다? 인덱스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보겠다는 뜻이에요.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6, 7, 8, 9, 10, 11, 12. 그러니까 1970년부터 1982년도까지 자료군요. 그쵸? 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 카운트는 기본적으로 개수들의 내림차순으로 보여주는 게 디폴트로 되어져 있고요. 얘가 시리즈, 이거 한번 말씀드렸던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시리즈는 sort index, sort values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만약에 이렇게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인덱스 순서로 정렬을 해주세요까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자, 이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count 플러스로 그려보시면 카운트 플러스죠. 카운트 플러스로 그려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은 MPG, X축을 연도로 가져가면 되겠죠. 여기를 모델 2요.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죠.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보면 73년도 모델이 제일 많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8년도 모델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로 보는 것보다는 그냥 막대로 보니까 이게 제일 어, 어디가 제일 많았고 어디가 제일 적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약간 시계열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70년도에서 71년도, 71년도에서 72년도, 71년도에 73년도, 74년도, 75년도 이런 식으로 선들을 연결하게 되면 그죠? 이게 라인 그래프 아닌가요? 그죠? 네. 자, 이 라인 그래프를 그려주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시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게 선 그래프잖아요. 라인 그래프잖아요. 라인. 그러니까 sns.line 플러스 사용해 주시면 돼요. 데이터,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 프레임은 mpg고요. x축에 갖다 놓을 게 모델 위어죠. 모델 위어. 그죠? 자, 그 다음에 모델 이어에 무엇을 계산해야 될까? 예요. 카운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죠? 어. 자, y축에 갖다 놓는 거는요. 무엇을 갖다 놓든 상관은 없어요. 널이 없는 컬럼만 갖다 놓으시면 돼요. y축에다가 y축에다가 뭐 npg라고 하는 컬럼을 갖다 놓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모델 이어라고 하는 거를 갖다 놓으셔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여기다가 뭘 넣어주시면 되냐면 여기도 estimator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운트 함수 이름은 카운트인데 카운트라고 하지 않고 사이즈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얘가 뭐예요? 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가 MPG라고 표현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MPG가 아니고요. 여기는 개수죠, 개수. 개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PLT에서 Y 레이블을 바꿔버리시면 돼요. 카운트 이렇게 해버리시면 되죠. 카운트. 여기를 모델 이어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도 모양 똑같을 거예요. 그래도 모양 똑같을 거고요. 그러니까 널이 없는 컬럼만 사용하시면 돼요. 널이 있는 컬럼은 모양이 조금 카운트를 셀 때 모양이 조금 달라지겠죠. 음. 우리 데이터셋에서 제가 인포를 할 때 그거를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인포를 보시면은요. 398개의 행이 있었죠.
다른 컬럼들은 전부 다 398개예요. 홀스파워, 마력은 392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력 부분은 빠져 있는 데이터가 6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력으로 카운팅을 하게 되면 아마 6개가 빠진 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죠? 모델 이어는 398개로 똑같이 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거를 카운팅해도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컬럼을 카운팅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식이 가능할 것 같고, 선만 그리니까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여기다가 뭐 마커 정도를 하나만 더 넣어줄까요? 요건 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커, 동그라미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겠죠. 이렇게 그려주고.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위에서 요거 value count 찾았잖아요. 그죠? value count 찾았죠. 요거 어, 저장할까요? 굳이 솔트 인덱스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를 그 모델 이어 그냥 간단하게 이어 카운츠라고만 할까요? 이어 카운츠 이어 카운츠 네. 70년부터 81년까지 개수들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개수들이 있죠. 자, 이거를 직접 이용하셔도 돼요. 얘가 X좌표, 얘가 Y좌표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점 찍어놓고 선으로만 연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도 하실 수가 있냐면 똑같이 라인 플롯을 이용하실 때 데이터도 디폴트 값이 있어야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X좌표, Y좌표는 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X좌표는 아까 2역 우리가 만든 변수가 2역 카운트의 인덱스 그 다음에 Y좌표는 2역 카운트의 values 요렇게 해볼까요? 요렇게 값들을 직접 찾은 다음에 X좌표, Y좌표를 직접 지정을 해주셔도 돼요. 뭐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 여기서도 마커가 없을 뿐인 거죠. 여기서도 마커즈를 쓰시면 안 돼요. 마커즈는 뭘까요? 그 종류에 따라서 마커의 종류들을 다르게 표시할 때. 그래서 마커즈가 아니고요. 그냥 마커예요. 마커. 이게 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점을. 그래서 뭐 이런 방법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밸류 카운트를 직접 이용해서 X축, Y축 설정하는 방법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하시려면 Y축에 설정할 변수가 있어야 되고 무슨 에스티메이터를 써야 되는지 설정하는 게 있어야 되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널이 없는 컬럼 이용하셔야 돼요. 널이 없는 컬럼을 이용하셔야 돼요. 네. 네. 되셨을까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 문제 중에서 그런 거 있었죠? 문제 중에서 그 빈도수인데 그 지역별, 지역별, 그 다음에 실린더별 빈도수. 지역별, 실린더별 빈도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 잠깐 쉬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려고 했는데 다 못했네요. 자, 이거는 제가 무엇을 그 원했던 거냐면 다음과 같은 거를 원했던 거예요. 지역별, 실린더, 개수별, 빈도수라고 하는 거는요. MPG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 바이를 하자는 거예요. 그룹 바이. 바이를 뭘로? 지역이니까 오리진. 그 다음에 실린더 개수는 실린더즈.
자, 그리고 관찰되는 값이 있는 것만 할게요. observed true. 이렇게 해서 어, value counts 아무거나 컬럼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널이 하나도 없는 컬럼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mpg에 널이 있을 수는 없겠죠. mpg.value 그냥 count를 쓰시면 되죠. count. 그러니까 유럽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들은 실린더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가 있었는데 각각 개수가 63, 3개, 4개고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는 실린더 개수가 3개, 4개, 6개만 있어요. 여기 옵저브들 추루라고 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일본에서 실린더 5개짜리가 없으면 그건 여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각각 실린더 4개짜리가 제일 많고 실린더 4개짜리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은 실린더 6개짜리, 실린더 3개짜리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는 딱 짝수계로 만들어져 있어요. 4개짜리, 6개짜리, 8개짜리. 미국 애들처럼 정말 큰 자동차들이 많이 있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요거를 시각화하자라고 하는 거였었던 거예요. 요거를 시각화하자. 유럽에서 실린더 4개짜리 자동차가 몇 개, 유럽에서 실린더 5개짜리 자동차가 몇 개. 이거. 문제가 조금 애매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카운트 플롯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카운트 플롯, 데이터 프레임은 MPG, X축을, X축을 실린더 개수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것만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3, 4, 5, 6, 8. 이건 아까 우리 그랬던 거랑 비슷하죠. 여기에다가 뭐만 추가하자? 색깔을 추가하자. 색깔을 뭘로 하면 될까요? 오리진. 그러면은 실린더 4개짜리에서는 일본, 유럽, 미국이 다 있죠. 실린더 8개짜리는 미국만 가지고 있어요. 실린더 6개짜리 일본, 유럽, 미국 다 가지고 있지만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실린더 3개짜리는 일본에서만 생산됐고 실린더 5개짜리는 어디에서만 유럽에서만 생산이 됐어요. 그렇죠? 어, 이런 거를 원했던 겁니다. 이런 거.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방법은 서브 플롯을 만드는 거죠. 서브 플롯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일본, 유럽, 미국 이렇게 만들고 여기 3, 4, 5, 6, 8, 3, 4, 5, 6, 8, 3, 4, 5, 6, 8 이렇게 각각 따로 카운트 플롯을 그려주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요거 X축하고 U하고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SNS, 카운트 플롯, 데이터 프레임은 MPG, X축을 실린더 개수가 아니라 오리진을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U를 실린더스로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것도 방법이죠. 음. 색깔이 진한 게 그 8개짜리, 색깔이 옅은 게 3개짜리. 그러니까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그 실린더 개수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렇게 지역별로 본 거예요. 미국은 여기 뭐 4개짜리, 6개짜리, 8개짜리 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1번은 여기가 3개짜리, 그 다음에 여기가 4개짜리인 것 같죠? 그리고 여기 6개짜리인 거고. 그리고 유럽은 3개짜리가 없을 거예요. 4, 5, 6 이거. 그런 내용을 본 거죠. 그런 내용을 본 거. 그러니까 색깔을 실린더로 할 것이냐, 색깔을 지역으로 할 것이냐의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한 가지 색깔에 약간 그 연속된 그런 색깔들처럼 보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얘가 3, 4, 5, 6이라고 하는 정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카테고리라고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저 실린더스라고 하는 컬럼에다가 카테고리라고 하는 그 속성을 입혀버리면 정수 타입이더라도 얘네들이 불연속적인 색깔들로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인트 타입이라고만 되어져 있고요. 정수 타입이라고만 되어져 있고 그 카테고리 타입이라고 속성이 지정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약간 연속된 색깔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바꿔줄 수 있으십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나만 더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카테고리 플롯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예요. 캡플럿. 데이터 프레임은 MPG로 하고 X축을 어떤 걸로 하든 상관은 없는데 X축을 실린더 개수로 해보고 그리고 로우 컬럼 나누는 기준, 로우와 컬럼을 나누는 기준 중에서 컬럼을 지역으로 나누고.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평균을 계산하려고 하죠. 평균을 계산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카인드를 여기서는 또 카운트해요. 응? 데이터 X.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죠. 문자열이 되면 안 되죠. 컬럼 이름 헷갈리면 안 되죠. 이건 이렇게 그린 거죠. 아까 제가 지역별로 나누자 이렇게 했잖아요. 지역별로 나누자. 그 다음에 그 지역 안에서 실린더 개수로 막대를 그리자. 그럼 이렇게 보면 미국은 4, 6, 8이라는 것만 있고 일본은 3, 4, 6이라는 것만 있고 유럽은 4, 5, 6만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를 그죠? 여기를 X축을 오리진으로 하고 컬럼을 실린더스로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컬럼을 실린더스로 바꿀 수도 있을 거고 카인드는 그대로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그거는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 빈도수를 찾고 값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시각화를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긴 했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어요?